아이고 좋다. 하나 둘 셋 넷. 오케이. 성윤 오빠 소리 들어가요? 소리 잘 들려요? 하나 둘 셋 넷. 소리 잘 들립니까? 오케이 갑시다. 자, 앞서까지 뭐 이렇게 뭐 이합체다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다음 또 하나 생각해 볼 요소가 있습니다. 이거 지울게요. 지운다. A 오호. 자, 퀴즈. 예를 들어서 보자. 데이터가 있는지 좀 보자. 데이터가 있구나. 데이터가 있구나. 자, 이게 뭐야? 데이터가 이게 자, 어떤 생각을 해보지? 그렇지. 22.4리터의 부피 내에 존재하는 1몰의 알곤 기체 분자 사이의 평균 거리는 대강 어떻게 될까요? 단 이때 알곤 분자의 B 값은 어디 갔어? 또 찾았지. B 값은 0.032 19 리터 퍼 몰 이고요. 그 다음에 감마라는 수치가 있었죠. 이 감마 이게 뭐냐면 저 분자의 반지름 그곳에 이제 곱하기 2배 한 거. 그 값이 알곤의 경우 대략 얼마냐면 알곤의 경우 3.4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미터. 부해. 자, 저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22.4리터의 부피 내에 기체 1몰이 보통 있을 수 있죠. 뭐 0도씨 1기야 뭐 이럴 때. 그때 알곤 분자하고 알곤 분자는 기체 분자는 액체나 고체와 달리 기체 분자는 서로 간 가장 가까이 붙어 있어요. 가장 멀리 떨어져 있어요. 기체 분자는 가장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럼 알곤 분자가 1몰이 22.4리터인데 여기 이렇게 있을 텐데 서로 간에 가장 멀 거 아니에요. 그럼 서로 간에 가장 멀 때 어떤 분자와 어떤 분자 사이 평균 거리가 있을 수 있겠지. 그게 대충 얼마겠냐고. 계산할 수 있겠어요?
자, 저 계산할 수 있을까요? 손은 저거 알겠어요? 자, 재윤이 오빠, 그다음에 상우 오빠, 아니 상훈, 아니 상춘, 아 상춘 맞다. 상춘이 오빠 그래. 상춘 오빠 할 수 있겠어요? 지금까지 한 내용을 조합하면 되거든요. 가능하겠어요? 숫자는 나도 몰라. 내가 계산 안 해봤어가지고. 후. 어떻게 될까요? 됐어요? 많이 모르겠어요? 자, 봅시다. 자, 이거 줄게요. 줄게요. 자, 준다. 준다. 자, 이때 보시면 기체 분자가 이 앞 이렇게 있는데 요놈의 그 반지름을 뭐로 잡았어요? 감마로 잡았잖아요. 그죠? 근데 이때 얘가 만약에 또 다른 기체 분자랑 이 앞 이렇게 한 점에서 이 앞 이 컨택하고 있으면 컨택하고 있으면 이게 아까 우리가 이합체를 이룬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야. 그럼 이때 여기서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 감마지. 이때 거시적 부피가 어떻게 돼? 이때 거시적 부피가 바로 4 곱하기 3분의 4 파이 감마의 3승이잖아. 거기에 NA를 곱한 거야. 모든 기체들이 이렇게 돼 있을 때, 그러니까 기체 분자 사이의 거리가 평균적으로 2감마일 때 아시겠어요? 요럴 때 거시적 부피가 대략 이렇잖아. 맞아요? 그러면 이때 여기서 어떤 기체 분자가 또 어떤 기체 분자가 이제 이렇게 떨어져 있다고 쳐보자 이런 말이에요. 보이죠? 보이죠? 이렇게 떨어져 있다고 쳐보자 이런 말이에요. 그럼 이때 여기에서 요 기체 분자의 요 반지름 요게 지금 감마인데 요 기체 분자와 요 기체 분자 사이에서 거리가 이제 얼마나 떨어져 있냐는 거야. R만큼 이제 떨어져 있는 거지.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이때 거시적 부피가 어떻게 되겠냐고. 바로 22.4리터 퍼 몰인 거지.
맞아요? 아니면 이렇게 생각을 해도 좋지. 얘를 편의상 요거라고 잡읍시다. 이 R이라고 잡고. 그러면 얘하고 얘가 평균적으로 이렇게 떨어져 있다는 얘기는 이 녀석의 가상적인 영역, 이 녀석의 가상적인 영역에 대해 요 반지름을 R이라고 할 때 요 가상적인 영역이 이렇게 부딪히는 부분이 이 R일 거란 말이야.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렇다면 이때 여기에서 이 값이 어떻게 표현될 거냐고. 바로 저기에 있는 개념처럼 4 곱하기 3분의 4 파이 R 3승의 아보가드로스로 표현된다라고 보면 되는 거지.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런데 이때 이 값이 거의 뭐에 가까워? 저기에 있는 0.03219 리터 퍼 몰이 되는 거지. 맞아요?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0.03219 리터 퍼 몰 나누기 22.4 리터 퍼 몰 한 것은 바로 4 곱하기 3분의 4 파이 감마 3승 아보가드로수 오버 4 곱하기 3분의 4 파이 R 3승의 아보가드로수 이거랑 같을 거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어쨌거나 나눠주시면 뭐가 나오겠어요? 이게 나오겠죠? 무슨 말 알겠죠? 다 약분되고 하겠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되겠죠? 위아래 똑같이 곱해주는 거니까 알겠죠? 이때 여기에 있는 이 감마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3.4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 미터라고 돼 있으니까 이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얘를 계산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구체적으로 뭐 더 어떻게 계산할지는 뭐 계산기가 있으면 편할 텐데 뭐 여하튼 어떤 컨셉인지 알겠죠? 알겠죠? 왜 이런 얘기까지 하느냐? 거기 35번에 3번 보실까요? 35번에 3번 보시면 22.4리터의 수소기체에서 분자 사이의 평균 거리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을 간단히 설명하시오. 보이세요?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이런 컨셉으로 풀어나갈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아시겠죠? 물론 이건 좀 어디까지나 근사적인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이합체를 이루고 있지만 다른 분자는 사실 또 어디에 있을 거냐면요. 다른 분자는 여기서 좀 약간 좀 떨어져 있을 수도 있거든요. 물론 이제 그 다음 충돌이 또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되니까 그 다음 기체는 여기에 다을락말락하게 있을 거니까 사실은 여기 평균거리하고 여기 평균거리가 같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 충돌이 끝난 다음 다시 이 충돌이 된다고 하면 이 떨어져 있는 거리가 굉장히 작을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모든 기체들이 이합체를 이루고 있는 상황이라고 가정을 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가정을 하고 이 비례식으로 풀어나가면 된다 이런 말입니다. 알겠죠? 알겠죠? 오케이 됐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 나온 김에 뭐 저 B도 한번 해보죠. A도 한번 해보죠. 자, 나 적었어요? 지금다. 자, 이거 찍을게요. 뭐야? 상춘이 오빠 다 적었어요? 다 적었어요? 지금다. 이합 35.2. 그 다음 이제 뭐 해야 되겠어요? B 말고 아까 저 재윤이 오빠가 막 얘기했던 저 A 해봐야 되겠죠? 자, 저기 누구냐? 저기 서연이 언니? 저 A는 뭐예요? 그렇지. 바로 뭐냐면 기체 자체
인력 보정항이다. 그걸 A라고 하죠. 아시겠죠? 자, 왜냐? 기체 자체 인력 보정항 A, 저거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1. 실제 기체의 인력 때문에 실제 기체 분자 기체 분자 사이의 인력 때문에 이상 기체에 비해 그 압력이 작게 측정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재윤이 언니? 재윤이 언니래. 언니? 요 느낌 알겠어요? 요 느낌적인 느낌 알겠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기체의 압력은 어떻게 나타나요? 기체 분자가 이 벽을 얼마나 세게 때리느냐, 그것으로부터 기체의 압력이 나타나죠. 그래서 기체 분자가 더 큰 질량이나 더 큰 속력을 가지고 더 큰 운동량을 이 벽에 쾅 하고 전달할 때 벽 바깥에 있는 사람은 아이고 이게 압력이 되게 단단하구나, 압력이 탱탱하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저 기체 분자가 이 벽을 세게 때리면 세게 때릴수록 압력이 더 크게 측정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여기에 있는 이 리쌍 기체는 성분 사이의 인력 청력이 어떻게 되죠? 리쌍 기체는 인력 청력이 어떻게 돼요? 없죠. 그게 바로 이상 기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그 이상 기체보다 압력이 작게 측정된다는 말을 할 수 있는데, 이게 뭐냐? 자, 내가 원래 이 벽에 이압 해가지고 10N으로 이 벽에 쾅 하고 충돌할 예정이었어요. 그래서 10N으로 앵 달려가서 충돌해야지 이러고 있는데, 내가 갑자기 실제 기체가 된 거야. 실제 기체가 돼서 막 가서 10N으로 이렇게 해야지 했는데, 갑자기 뒤에 또 다른 실제 기체 분자가 인력 때문에 나를 뒤에서 당기는 거야. 이렇게 당겨서 야 이리 뒤로 좀 와봐 하고 당겨가지고는 뒤에서 인력에서 2N만큼 잡아 당겨지는 거지. 그럼 내가 이 벽을 어떻게 측정하겠어? 어떻게 들이받겠어? 10N이 아니라 8N으로 들이받게 되겠지. 그러니까 인간이 실제 측정하게 되는 그 압력은 이상기체적인 것에 비해 더 작아지지 않겠느냐.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이런 생각을 저 반대를 발스 옹께서 하신 거라,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것으로부터 역시나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보정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 어떻게 어디 갔다 오세요? 불편한 거 보네. 그래. 저 누구냐, 재윤이 오빠가 질문해놓고 화장실 가네. 자, 어쨌든 이제 보자. 자, 그럼 이상기체 상태 방식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 자, 요렇게. 아까 어떻게까지 썼죠? P 아이디얼 괄호 열고 VM 레알 빼기 B RT 이렇게 썼죠. 이때 여기서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예요. 바로 P 레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실제 측정되는 기체 압력이라는 거죠. 여기에 뭔가가 더해진 것이 그거이 바로 이상기체적인 압력이 될 거다.
라고 생각을 한 것이에요. 뭐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저기에 우리가 실제로 측정하는 압력에다가 뭔가를 더해주고 그게 이상기체적인 압력이지 않을까. 무슨 말 알겠죠? 이렇게 수식을 바꾸어 표현한 것입니다.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자, 이때 퀴즈. 이 경우 왜 실제 기체 분자 사이의 청력은 고려하지 않는 것일까요? 청력은 어디 갔어요? 이상기체 할 때는 인력도 없고 청력도 없다는 말을 하잖아요. 근데 왜 여기서는 갑자기 인력만 얘기하고 청력은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고요? B요? B? B가 청력이라고요? 뭐야? 도라에몽과 백악기 탐험이라는 그 애니메이션이 있거든요. 도라에몽 알죠? 도라에몽. 거기서 진구 알죠? 진구. 진구가 우연찮게 집 앞 마당을 팠는데 그래서 공룡알이 나온 거야. 무슨 말 알겠어요? 참 그 집은 참 바람 잘 날 없죠. 어떻게 집 앞 마당을 파는데 공룡알이 나와? 하여튼 뭐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 공룡알 나왔는데 그 공룡알을 품은 거야. 에디슨처럼. 하도 그 모습이 딱하잖아. 그래갖고 도라에몽이 도와줘가지고 진짜 공룡이 나왔어. 그 말도 안 되는 개구라 개뻑이. 왜냐면 한국하고 일본의 그 집안은 변성암 튼튼한 그 화강암 지대인지라 땅을 파도 화석이 안 나와. 있긴 있는데 못 파. 하도 땅이 딱딱해서. 그래서 동아시아 지역은 화석을 구할 수가 없어. 너무 땅땅해가지고 땅이. 근데 집 앞마당에 그 공룡알 화석이 하여튼 그 집은 이상한 집이 하여튼. 그래가지고 공룡이 나왔어요. 그 새끼 공룡이 나왔겠지. 걔 이름이 삐야. 왜냐면 걔 소리가 삐삐 이런 소리만 내서 진구가 걔 별명을 삐라고 지어줬어. 그게 삐지. 이게 무슨 말 알겠어요? 뭐라고요? B는 크기 자체에 대한 충돌의 개념인 거고요. 청력하고는 당장 관계가 없죠. 많이 놀랐나요? 내가 이 애니메이션을 왜 이렇게 잘 알고 있을까요? 무려 이 애니메이션을 내가 극장에서 봤기 때문이에요. 내가 왜 이런 걸 극장에서까지 봤을까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네. 두 딸 손에 이끌려서 그 극장에 가서 그거 봤었단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재밌어. 무슨 되게 재밌게 봤어. 우와, 뭐 되게 재밌어. 그 도라에몽 극장판은 참 볼만합니다. 재밌어요, 알겠죠? 진짜 이때 극장판 다 재밌어요. 되게 재밌어. 그 일본이 참 요즘 참 나라가 그 망국의 길로 가고 있지만 그 일본의 그 애니메이션 과거 애니메이션 중에는 참 명작들이 있습니다. 뭐 하여튼 뭐 애니메이 자 어쨌건 이 B는 하여튼 크기에 대한 얘기. 자 그럼 난데없는 청력은 어디로 갔냐는 얘기예요. 바로 이겁니다. 이미 기체 분자 간 거리는 충분히 멀기 때문에. 자, 당연히 누구에 비해서? 액체나 고체. 액체 상태나 고체 상태로 있을 때보다는 기체라고 하면 이미 기체라는 말 속에 분자 사이 거리가 충분히 멀죠. 무슨 말 알겠어요? 충분히 멀기 때문에 청력에 비해 인력이 월등히 우세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뭐 청력이 우세한지 인력이 우세한지 뭐 알 게 뭐야. 청력이 또 인력보다 청력이 더 셀 수도 있잖아요. 뭐 그런 얘기 할 수 있잖아. 자, 그러면 그건 또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느냐? otherwise가 뭐예요? 그래, 청력이 더 우세하다고 치자. 그 말은 액체 고체로의 상태 변화를 설명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기체는 이미 멀리 떨어져 있죠. 꽤. 근데 이때 만약에 인력이 아니라 청력이 더 우세하다면 얘를 끌어모아서 액체로 만들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근데 지금은 실제 기체 중에 액체나 고체로 상태 변화하는 것들을 다 가정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체 상태에서는 충분히 멀리 떨어져 있으므로 청력은 무시할 만큼 작아진다라고 가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논리를 얘기할 때 청력 생각은 안 하는 거지.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내가 교수라면 이런 걸 물어볼 수 있겠어요. 알겠죠? 여기 나오는 모든 단어들은 중학교, 고등학교 책에 다 나오는 말이거든. 무슨 말 알겠죠? 내가 교수라면 이런 걸 물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썼죠? 썼죠. 그럼 지운다. 에잇. 자, 두 번째 그 기체가 들어있는 그릇의 부피, 그걸 뭐 편의상 VM이라고 합시다. 당연히 뭐 1몰의 부피라고 얘기하는 게 편할 테니까. 가 작아질수록, 보이세요? 작아질수록 분자 간 거리는 가까워지고, 맞아요? 부피가 작을수록 분자 간 거리는 가까워지잖아요. 그러니까 가까워질수록 그 인력은 더 커지겠어요? 더 작아지겠어요? 인력은 더 커지겠죠. 그러면 보정항 알파 역시 더 커지겠네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부피가 작을수록 어떻게 돼요? 분자 간 인력이 커진다는 얘기는 이 보정항을 많이 집어넣어야 실제 측정된 압력에 대해 이상기체적 압력으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인력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거니까. 알겠죠? 근데 거리가 가까울수록 인력이 더 크게 나타나니까 이 거리를 보여줄 수 있는 이 부피를 이 알파항에 고려를 해줘야 될 거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렇다면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다? 이 알파는 커진다. 뭐 할 때? VM이 작아질 때. 알겠죠? 혹은 어떻게 나타날 수 있냐면 알파가 비례한다. 짜잔. 이럴 때. 무슨 말 알겠죠? 이때 n은 1보다 크면 되는 거죠. 알겠죠? 뭐 1이어도 되고요. 뭐 1이어도 되고, 알겠죠? 크면 된다. 그러면 저 비례 관계를 혹은 반비례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거죠. 무슨 말 알겠죠? 근데 이게 1일지, 2일지, 3일지는 당장 알 수 없죠? 뭐 1이어도 3이어도 4이어도 이 관계는 성립하니까요. 그리고 이때 비례상수를 도입합니다. 그러면 A가 되는 거죠. 그 A가 저겁니다. 알겠죠? 알겠죠? 그 다음 여기 칠게요. 여기 칠게요. 여기 칠게요. 칠게요.
3. 기체의 성격을 고려하면 N은 짝수의 자연수가 적절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봅시다. 자, 기체의 성격이라. 기체의 성격은, 자, 잘 보세요. 자, 여기를 압력이라고 잡고요. 부피라고 잡았을 때, 자, 보세요. 만약에, 자, 기체는 압력이 증가하면 부피가 늘어나야 줄어들어요. 압력이 늘어나면 부피가 줄어들잖아요. 그럼 기체의 가장 중요한 성격은 바로 뭐다? 부피가 무조건 줄어야 돼요. 뭐 할 때? 압력이 커질 때.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이때 봅시다. 짜잔. 이렇게 되면 보세요. 압력이 커질 때 부피 줄어들죠. 맞죠? 자, 얘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된 경우는 1차 함수. 맞죠? 그 다음 만약에 얘가 2차 함수면 짜잔 이런 결과가 나오겠죠? 그럼 잘 봐요. 압력하고 부피가 2차 함수의 관계다 라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압력이 늘어나는데 부피가 늘어나는 일이 벌어져요. 이런 거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런 건 안 돼. 그 다음 3차 함수.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때 보시다시피 여기 좀 이상한 구간이 나타나게 되지만 이 이상한 구간은 살짝 무시를 했을 때 보시다시피 압력이 늘어날 때 부피가 줄어들고 압력이 늘어날 때 부피가 줄어드는 상황을 여러 영역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거지. 즉 후보가 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다시 한번 4차 함수, 5차 함수를 고려해 보자고. 그러면 이거 안 되겠지? 증가하고 증가하니까 여기도 살짝 이 구간을 끊어주면 압력이 증가할 때 부피가 증가하고 압력이 증가할 때 부피가 증가하고 라는 것들을 설명해 줄 수 있겠지. 이 불연속적인 구간은 새로운 불연속 함수로 잡아주고. 무슨 말 알겠죠? 그렇다면 이때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1차 함수도 가능하지만 이건 좀 그렇잖아. 기체의 부피와 압력이 1차적으로 움직이는 건 좀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너는 좀 나가리 시키고 확실히 짝수차 함수는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럼 뭐가 가능하냐면 3차 함수나 5차 함수의 홀수차 함수일 때 기체의 압력과 부피 관계를 설명해 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여기 지울게요. 제가 아까 다시 한번 써볼게요. P는 Vm 제곱분의 A Vm 빼기 B의 RT P는 Vm 4승의 A에 Vm B의 RT 보이세요? 그럼 얘를 막 전개를 하면 요거에 대한 3차식으로 다항 전개를 할 수 있어요. 맞죠? 저 VM이 분모에 있으면은 막 전개하면 VM에 대한 3차 방정식으로 유도를 할 수가 있어요. 맞죠? 다항 전개하면. 맞죠? 얘는 뭐겠어요? VM에 대한
오차식으로 얘를 유도할 수 있다고요. 뭐만 알겠죠?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혹은 이게 상태 방정식일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런데 이 차수가 그래서 이 자리가 짝수이거나 짝수여야 된다고요. 근데 이 자리가 2, 4, 6, 8 다 가능한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2승, 4승, 6승, 8승 다 가능한 거예요. 하지만 반데르발스 시기는 저 사람은 19세기 사람이기 때문에 그때 계산기나 컴퓨터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죠? 없었겠죠. 그러면 함수를 잡을 때 최대한 어떻게 잡아야 되겠어요? 최대한 간단하게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수없이 많은 가능성 중에 요거로 정한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리고 어차피 그래도 되는 이유는 뭐예요? 왜 4차가 아니라 2차로 결정해도 돼요? 어차피 A를 실험적으로 결정할 거니까요. 즉 4차라고 했을 때 A 값하고요 2차라고 했을 때 A 값은 분명 다를 거예요. 다르겠지만 실험을 통해서 이런 변수들을 이게 뭐냐면 이런 매개 변수들을 일종의 상수를 결정할 테니까 그걸로 실험 데이터로 보완하면 되니 수식을 최대한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걸로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앞서서 실제 기체의 상태 방식이 다양하다고 했죠. 그 다양한 것 중에 여기가 4차인 것도 있어요. 무슨 말 알겠죠? 그 차후에 그 이후의 학자들이 이제 저기가 4차여도 된다, 6차여도 된다라고 해서 방정식을 약간씩 변형시킨 것들도 있어요. 무슨 말 알겠죠? 이런 의미가 바로 반데르발스 상태 방정식입니다. 다만 저 A항에 대해서 더 자세한 물리학적인 분석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뭐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B항 알겠죠? 이게 특히나 카이스트에서 아주 많이 나왔었습니다. 꼭 기억해야 돼. 알겠죠? 오케이 됐다. 그럼 여기까지. 다음 시간은 자 재윤 이렇게 해봐. 이렇게 상춘이 오빠 이렇게 해봐. 이렇게. 안녕. 안 해? 안녕. 그렇지. 좋아. 서연 언니? 네. 공룡 이름이 뭐라고요? 그렇지.